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어, 지수가 뭐 빠질 듯 하면서 되게 강한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어요. 네. 어, 오늘 제 포트 중에 갑자기 제넥신이라는 종목이 장중에 급등이 나왔어요. 장중에 뭐 거의 24.8%까지 올랐다가 다시 종가는 128,700원 13%로 마감을 했거든요. 사실 뉴스가 나온 건 없는데 워낙에 이제 급등을 해서 제가 일부 급등할 때 고객 계좌를 조금 팔고 다시 잡는 과정을 하느라고 좀 바빴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편입한 종목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방송에서 언급드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이 종목을 계속 사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다가 오늘 보니까 급등이 나온 거예요. 근데 급등이 나오지만 저는 잡았어요. 급등이 나오는데 잡았는데 동시호가 때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결국. 그래서 우선은 저는 제가 실질적으로 편입할 비중이 10%였다면 오늘은 5%만 편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5% 추가 편입해야지라고 생각을 했고, 만약에 5%를 편입했는데 오늘 상따를 하고 내일 급등이 나오면 내일 단타 매도할 전략을 가져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상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략인 상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내일 오전장 급등이 나오면 이 종목을 바로 매도할 생각입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방송한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갈게요. 지난주에 한 방송 내용이 뭐였냐면 제가 지금 지난주에 방송이 이제 어떤 내용이었느냐, 이제 그때 제가 지난주 수요일 방송을 할 당시에 갑자기 화이자가 그 데이터가 되게 좋게 나왔다고 하면서 백신에 대한 긴급 승인 기대감이 되게 높아졌을 때예요. 그러면서 언택트가 다 빠지고 컨택트, 예를 들면 여행주, 항공주 이런 것들이 갔을 때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혼란스럽잖아요. 포트를 언택트 다 팔고 컨택으로 가야 할지, 또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은 다 팔아야 될지. 근데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언택이다, 컨택이다를 이원화시키지 말아라. 그리고 기업이 자체의 성장성과 실적이 계속 증가하는 기업이라면 기업 자체를 보고 투자해야지 이게 사람을 쥐고 흔들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업 자체의 성장성과 실적 부분을 감안해서 언택트, 컨택트, 바벨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딱 이제부터 언택트야, 이제부터 컨택트야 라는 생각을 이렇게 양극화시켜서 생각하게 되면 컨택이 갔을 때 언택만 담아놓으면 망하는 거고, 또 다시 언택이 가서 컨택만 담아놨으면 또 망하는 포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택과 컨택에 적절한 포트폴리오 비중 바벨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런 와중에 노란풍선이라는 컨택트 관련주를 가지고 단타를 한 2바퀴 정도 돌렸습니다. 왜 노란풍선을 선택했느냐? 지금은 컨택트 중에 대표적인 게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뭐 호텔신라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노란풍선이 변동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변동성이 큰 걸 가지고 단타로 접근할 거였기 때문에 노란풍선으로 컨택트주를 접근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 멘티분들은 저를 따라서 노란풍선을 이렇게 먹었을 거예요. 제가 노란풍선을 네, 11월 16일 날 23,450원에 사서 11월 17일 날 하루 만에 단타를 해서 16.42%로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매도가는 27,300원. 그 다음에 제가 언택 코로나 백신 치료제 진단키트가 조정받을 때 엑세스바이오라는 기업을 넣었었어요. 그래서 얘도
11월 11일 날 22,750원에 넣었다가 11월 16일 날 24,450원에 매도하면서 7.47%의 단기 차익 실현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적절하게 언택과 컨택을 이렇게 지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단타로 트레이딩을 좀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때 그 컨택트가 가는 그 국면에서 제가 신기하게도 언택트 관련 방송을 했었어요. 다들 이제 컨택트 담아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저는 지난주에 주제가 5G 클라우드 보안에 관련된 언택트 디지털 기반의 방송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뭐 데이터댐 관련주, 뭐 다우기술 가비아 엑셈, 영림원 소프트랩, KINX 파수, 데이터 솔루션 네이버, 더 준비 좋은 카카오 비트컴퓨터. 이 종목 중에 오늘 상한가 나온 종목이 있어요. 제가 이 언급드린 종목 중에 상한가 나온 종목이 있는데 원격 의료 관련주입니다. 저는 이 종목을 사실 원격 의료 쪽은 제가 되게 관심이 많아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서정진 회장,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바이오시밀러 어떤 기업을 이제 키워놓고 나서 제2의 넥스트 라운드로 가고 있는 게 이런 어떤 빅데이터, 디지털 기반의 원격 의료까지 합친 이런 의료 산업을 넥스트 라운드로 보고 서정진 회장이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리고 핀란드 같은 경우는 이미 정부 차원에서 이런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면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원격 의료라든지 그런 진료 환자들의 진료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되게 중요한 빅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을 지향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미래 산업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장 주식 중에서 제가 제일 괜찮게 봤었던 게 요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을 제가 예전에 그 코로나 발발하고 초기에 제가 매매를 좀 많이 했다가 좀 쉬었다가 그래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고 10,000원 언더가 오면 무조건 잡아둔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오늘 갑자기 급등이 나와버렸어요. 하지만 저는 이 회사의 성장성을 좋게 보기 때문에 오늘 비중 5%만 급등한 시점 25% 시점에서 그냥 샀어요. 그랬는데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저의 전략은 좀 틀려져요. 상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내일 오전장에 급등이 나오면 우선 단타를 하고 나왔다가 다시 한번 지켜볼 생각입니다. 네.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화이자가 백신 데이터가 되게 좋게 나오고 또 그 뒤에 화이자 다음에 뭐 모더나도 되게 좋게 나오고 뭐 존슨앤존슨도 나오고 계속 백신 기업들이 글로벌 백신 기업들이 그 긴급 백신 승인을 받을 거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나왔었죠. 뉴스가 나왔고 그러면서 언택트 관련주들이 글로벌 해외 쪽이나 또 국내 쪽이나 다 조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컨택트주들이 되게 올라갔었죠. 하지만 저는 그때 오히려 언택트가 조정을 받을 때 언택트에 관련된 방송을 했었고 코로나 치료제, 백신,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이 시기에 해외 글로벌 백신으로 인한 조정을 받는다면 매수 기회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국내 그 백신 개발 기업으로 좋게 보는 게 우선 SK케미칼, 실질적으로는 SK케미칼이 백신을 하는 게 아니죠. 그 자회사 SK바이오사이언스가 그 글로벌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그 다음에 노바백스는 이제 빌 게이츠가 관여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요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의 백신 수주를 받을 기대감이
수혜가 되고 있는 기업이 SK 바이오사이언스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자체적으로도 지금 동물 실험 단계에서 백신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10월 중순 백신 관련한 방송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SK 케미칼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어떤 수혜를 SK 케미칼이 그대로 받기 때문에 SK 케미칼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월 17일 방송을 하고 10월 22일 날 SK 케미칼을 30만 9천 원에 담았습니다. 30만 9천 원에. 그래서 그때 제가 30만 9천 원에 담았을 때 10월 22일 날 SK 케미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SK 케미칼 같은 경우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와 그 다음에 그 노바백스의 수주를 받을 기대감이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스트라제네카와 그 노바백스의 어떤 변동성이 상당히 큰 영향을 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10월 22일 날 아스트라제네카가 임상 3상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환자 한 명이 죽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SK케미칼이 크게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SK케미칼을 그렇다고 해서 안 좋게 봤느냐?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 임상을 하는 과정에서는 항상 뭐 환자가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부지구수이기 때문에 정말 제가 단기 조정을 받은 10월 22일 날 30만 9천 원에 SK케미칼을 담았습니다. 그때 제가 원래 비밀방에만 언급을 해드리는데 그린향기의 투자 이야기 방 대화창에 제가 잘못 이렇게 올렸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10월 제가 한번 올려볼게요. 10월 22일 날 10월 22일 날 좀 많이 올려야 되네요. 제가 그리고 방송한 내용을 좀 글자로 예전에는 적었었는데 10월 22일 날 SK케미칼 약세운이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 임상 과정 중에 환자가 뭐 이렇게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30만 9천 원의 SK케미칼을 담는다라고 여기 보이죠? 10월 20일 오전 9시 9분 SK케미칼 30만 9천 원의 비중 5% 편입했습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멘트를 드립니다. 그래서 요게 근데 저는 요 SK케미칼을 뭐 10월 22일 날 편입했는데 11월 11일 날 되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40만 3,700원에 팔고 나오면서 41.42%의 수익을 이제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제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주식을 접근할 때 이제 어떤 악재 요인이 나오고 또 호재 요인이 나올 수 있는데 이 호재가 그 주식의 고점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이 악재가 주식의 저점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이 악재가 더 고점인 것인가 또 그 호재가 또 그냥 저점일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재와 호재가 나왔을 때 이 악재가 여기서부터의 어떤 악재의 시작이라면 더 빠질 거라면 팔아야 되는 거고 또 이게 악재가 바닥을 치고 올라올 악재라고 하면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호재가 나왔을 때도 그 호재가 고점을 만들고 아래로 내려갈 거라면 팔아야 되는 거고 그 호재가 이 기업의 상승의 시작이라고 하면 달라붙어서 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악재와 호재를 구분하는 것들이 상당히 힘들어요. 힘들지만 그래도 계속 경험을 통해서 저도 이거를 100% 맞추는 건 아니에요. 저도 오랜 시간의 어떤 경험과 또 그 기업을 제가 엄청나게 잘 알고 있어야지 이게 빠질 때 기업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으면 기업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빠지면 장기적으로 가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면 이거를 홀딩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대표적으로 올릭스라는 기업을 투자를 해서 한 거의 1년 이상을 고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업이 결국은 제가 5만 원대에 편입을 했었는데 그게
코로나로 3월 19일 날 그 전 시장이 빠졌을 때 2만 원대까지 내려가요. 근데 결국은 그 올릭스라는 기업이 7만 원대까지 오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저는 올릭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기업 탐방도 갔고 그 올릭스 이동기 대표님과도 계속 컨택을 했고 계속 공부를 했고 mRNA에 관련된 어떤 간섭 기술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버틸 수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 과정은 상당히 힘들었죠. 근데 올릭스는 mRNA 기반의 어떤 RNA 간섭 기술을 하는 회사인데요. 모더나가 mRNA 백신이거든요. 그래서 모더나 때문에 이 mRNA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가 지금 좀 글로벌하게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시장보다 생각이 좀 빨랐죠. 사실 mRNA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mRNA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올릭스라는 기업을 그 관점에서 되게 좋게 본 거고, 근데 결과론적으로 다시 이런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다 mRNA 기반이에요. 이 mRNA에서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더나 같은 경우도 mRNA 기반의 백신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10월 17일 정도에 방송을 하면서 백신에 대해서 글로벌하게 백신을 하고 있는 기업들, 그 다음에 또 국내 백신 개발 회사, 그 다음에 이 코로나 백신이 아니라 전체적인 백신에 대한 어떤 백신을 뭐 주사 형태로 넣는지 정맥 주사 형태로 넣는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백신을 운반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백신이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되게 이제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화이자가 데이터가 얼마 전에 좋다라고 되게 나왔었죠. 하지만 화이자는 영하 70도 이하에서만 그 백신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화이자가 백신으로 긴급 승인을 받더라도 그거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다 죽기 때문에 그 백신은 근거리에 있는 그런 환자들만 대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화이자가 데이터가 좋게 나온다 한더라도 그 영하 70도 이하에서의 어떤 운반과 보관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화이자가 긴급 승인을 받아도 전 세계의 어떤 코로나의 종식을 가져오기는 힘들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사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포트를 뭐 컨택트로 지금 다 바꿔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물론 저도 화이자 뉴스가 나왔을 때 이거 포트를 언택을 다 팔아야 되나 컨택을 가야 되나 상당한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결론은 뭐냐? 화이자가 데이터가 아무리 좋게 나왔어도 아직 긴급 승인을 받은 상태가 첫 번째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긴급 승인을 받더라도 이게 영하 70도 이하에서 하루 정도밖에 살 수 없다고 하니 이게 어떻게 먼 나라까지 전 세계에 코로나 종식을 의미할 수 있겠는가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 다음 넥스트를 내린 게 그럼 컨택트는 일시적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언택트를 다 팔 필요는 없다. 그리고 2020년부터 1년부터 2025년까지 우리나라는 두 개의 양대 어떤 뉴딜 정책을 합니다. 그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죠. 그 큰 관점, 메커니즘 전 세계 대세 흐름 속에서 이 디지털 관점, 온라인 기반이라는 거를 무시하고 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기반화, 디지털화 기반의 언택트 기업들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고 지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게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거를 지난주 수요일 방송에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뭐 네이버 파이낸셜까지 예를 들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말 큰 대형주를 좀 언택트 기업들을 접근하고 싶다면 저는 좀 네이버를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이버 파이낸셜까지 제가 언급을 드리면서 뭐 네이버 파이낸셜에서 저한테 오퍼가 왔다라는 그런 사적인 얘기까지도 하면서 어떻게 대세의 흐름이 흘러가는지, 또 박현주 회장이 어떤 디지털 기반의 어떤 새로운 파이낸셜을 깔 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이미 고속도로가 깔린